올해는 2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태어난 지가 201년째가 되는데 2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탄신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왜 출세로 꼭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었는데, 일단 뭐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몇을 이제 이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인가를 맡으면서 대신서 탄신 200주년의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총교에서는 뭐 출세 200년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200주년이 아마 좀 더 합당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100년 전에 대신서 출세 100년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대신서 탄신 150주년 때는 또 150주년 탄신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시대에 따라가지고 용어도 좀 변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주년 여섯 번째 시간에 대신사님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순도하실 때까지 이제 쭉 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아마 남원까지 갔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원 이후에 대신사님도 이제 어떻게 됐었을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남원에서 다시 이제 용당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돌아오시게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포도비라 길을 나서게 되고, 관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남원에 갔었는데, 남원에서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지내시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전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그랬던 곳이 이제 남원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는 제2의 동학의 성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동학문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이 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경주로 돌아와서 포항의 대곡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월신사와 관련된 포도과 관련해 가지고 기마고 건곡에 대해서 이제 쭉 따라가는 길을 한번 했었는데, 이 길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이게 도로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도로가 돼가지고 왔었는데, 출발을 이 용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도착을 저까지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75km, 한 73.5km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대신사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경주 관아에 잠깐 갇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곡에서 적주제를 갖다 또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인근의 해골신사님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죠. 자, 경주의 읍성, 포도를 이제 다시 나서기 전에 대신사님이 이제 경주 읍성의 첫 번째로 관의 체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도 이거 체포를 해야 되냐, 피체를 해야 되냐 가지고도 이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체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대신사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피체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관의 입장에서 보면 체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피체의 용어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체포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죠. 이제 경주 관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시 이제 있고, 이와 관련된 경전이 아니라 교사와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1862년에 9월 경주에서 이제 대신사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이 이제 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주 관아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이제 대구 이성시까지 이제 구분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요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주 관아가 원흥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요. 일부만 남아있는데 경주 문화원 벌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간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객사 이런 걸 썼던 건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읍성이 대신사님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에 체포됐던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역시 내려가시게 되면은 경주 읍성 문화원에 가서 여기가 대신사님이 구분이 됐었던 곳이다 라고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남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포도기 길을 이제 나서보겠습니다. 그 교세에 보게 되면은 대신사님이 이제 남원에서 경주로 돌아와서 이제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제 해월신사님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매곡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산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있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산 기록에 보게 되면 1961년 11월 2일 해월신사님이 이제 추천으로 흥해 매곡동 손봉주의 집으로 이제 옮겼다고 이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사님이 1862년 12월 거의 말에 가가지고 교단의 최초 이제 적주제를 갖다가 이제 시행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매곡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름은 매곡동인데 지금 이제 매산리에 이제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16개 지역을 갖다가 접주를 유명한 건데 이 접이 동학교단의 최초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접주가 이제 임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 기록에서는 해월신사님은 처가마을이라고 했었고 해월신사님이 한 6개월 동안 거주했던 곳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게 되면은 대신사님이 기거했던 집이 손봉주의 집인데 손봉주의 집 위에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집은 다 없어졌고 다시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월신사의 손자, 증손자들이죠. 최인경이라고 지금의 중앙총고 사회문화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최인경 씨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동학선야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군은 그 선야계를 만들어서 대신사님이 여기서 적주제를 시행했다고 하게 되는 안내판이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관장님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마을 있고 고목 경자 밑에 이렇게 이제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누구나 더 와서 아마 찾아볼 수가 있는 가게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동학과 관련된 사적지,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은 안내판들이 거의 없어요. 있는 곳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안내판 같은 거가 이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하고 이제 새롭게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신사님이 이제 고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월신사님이 이제 동학에 이제 입도를 하게 되는데 해월신사님이 이제 어릴 때 기거했던 곳 중 하나가 신광면 기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일이라고도 부르고 기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포항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영일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이 640번지인데 해월신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난 건 이제 경주에서 태어났죠. 지금 경주교구 자리가 해월신사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갖다가 바로 이제 이 기일에서 보냈었는데 해월신사님이 이제 그 집이 이제 친척집이 바로 이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찍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이제 생활하는 게 넉넉하지 못하고 아마 많이 좀 구박을 좀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척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7살에 이제 제지소가 있어가지고 종이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월신사님이 동경대제를 만들 때 이 종이와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 제지소에서 아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사거나 모으는데 아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었을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월신사님이 또 이제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이 매곡리에서 이제 이사했던 곳이 이제 앞에서 봤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에 제지서 또는 조지서 해가지고 이제 종이 만드는 공장, 이제 터가 바로 이제 다리 앞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 이제 해월신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주했던 곳,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이제 마봉이라고 제가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제 마곡리 마을 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해월신사는 이제 거주했던 곳인데 28세부터 33세까지 한 5년 내지 6년 동안 이제 거주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 6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마을에서 이제 이장 직강을 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제를 보게 되면 직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유교적인 마을에서 이제 마을 이장을 직강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년 동안 일을 맡아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송덕비를 세워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 하게 되면, 기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마을에 있던 사람들과 이게 관계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마을 사람들이 텃세들이 있어가지고 텃세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생활하기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장을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게 되면 이장을 맡아가지고 6년 동안은 생활했고 송덕비가 있다는데, 마을에 가서 보게 되면 송덕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해월신사님을 조금 더 이렇게 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된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장을 맡았었고 직감으로서 상록에 있었다는 이제 기록으로 이제 있는 교단 기록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평택 가서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곡리에서 이장을 하고 조금 됐었다면 마곡리에서 더 지내셨을 텐데, 해월신사들이 이 마곡리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좀 더 골짜기 들어가는 검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둥골 검곡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 검곡에서 이제 해월신사님들 동학이 이제 입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화전민에 가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과연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하는 것에서는 의문점이 조금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 신광리는 해월신사님하고 대신사님하고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도를 검색하다 보니까는 이 신광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광면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등산하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도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번호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놓다 보게 되면은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있는데요. 해월신사님과 대신사님과 관련 인물을 보게 되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7번에서 어록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어록비가 신광면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큰 도로가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월신사님이 어릴 때 보냈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장을 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검둥골 검곡입니다. 해월신사님이 계셨던 곳.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월신사님은 이제 어록비가 있는 마을 입구가 있고, 그다음 길이 있고, 마을 있고, 검둥골. 바로 여기가 이제 해월신사님과 가게 된 곳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산이라고 있습니다. 매곡, 흥해가 이제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대가 대신사님과 해월신사님과 관련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7번 해월신사님 이제 어록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이 어록비가 앞면에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있고,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면에 있는 면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중앙총무에서 만드는 걸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앙총무가 쓰는 것보다는, 혹시 박노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동산, 박노진. 그분이 이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 어록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길가에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어렵게 만들 때 저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장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이 어렵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만 해서도 상당히 정비가 좀 잘 돼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총부에도 직접적으로 건립하는데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정비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잡초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이제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해월 신사님이 이 마곡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화정민 생활을 하게 됐던 곳이 바로 이 검곡 검둥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세 때 이사 와가지고 오랫동안 동학에 이제 입도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월 신사님이 천원을 들었다고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입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담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는 천원을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해월 신사님은 지금까지는 천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천원을 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맹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1년 겨울에 찬물에 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겨울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처럼 겨울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마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냉수욕을 아마 하면서 그 수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말을 이제 심적으로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냉수욕하는 걸 갖다가 멈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대의 집에 왔을 때 대신사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남원에서 이 경전을 갖다가 짓고 나갔고 그걸 외울 때 소리내서 읽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 마음과 배우신사님의 마음이 일치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원을 이제 들었다.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검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신사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사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곡은 지금 이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 그 상수원이 이제 돼 있어가지고 막아놨습니다. 댐도 이렇게 막아놓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가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월 신사님이 계셨던 곳이 이 골짜기 끝에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해월 신사님이 이제 화전민 생활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이 해월 신사님이 거주했던 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돌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담이 있어가지고 이 돌담을 중심으로 해서 해월 신사님 집이 아마 여기 있고 강남도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검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곡이 해월 신사님한테도 중요한 곳이지만은 대신사님이 이제 포도를 시작했을 때 이 해월 신사님이 이제 동학에 이제 입교해가지고 또 최고의 도통 점수를 받고 최고 책임자가 돼서 여러 가지 교조식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동학문명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검곡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검곡의 이제 전경 여기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있는 요 강나무입니다. 강나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해월 신사님이 이제 지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교조 해월 제시암 집터 해서 이제 검곡이 있고요. 이곳은 해월 제시암이 1859년 33살 때 살펴봤던 것처럼 화전을 누리며 살던 곳이다. 그는 1861년 경주 영담으로 수원 제적을 찾아가 동학에 입도한 후 독실한 수련으로 많은 포독을 하여 검악 포독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37세 되는 해에 동학의 제2세 교조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3년 가고 동학혁명을 영도하였으며 만물이다 하늘님을 모셨다.
그리고 만민이 모두 평등하다. 땅을 어머니 살같이 여겨라. 어린아이 함부로 때리지 말라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오신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법설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만민이 모두 평등하다. 바로 이 법설, 만민 평등 법설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이 건국에서 이제 했던 것이 또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지 않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까지 해오신사까지 오늘은 걷는 시간을 같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